나는 한때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함께 동료라 불렀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징계 처분으로 명예가 짓밟혔을 때, 그날 서울 바쁜 사람들 틈에서 나는 그저 해고된 전직 구조대원일 뿐이었다. 집에 돌아갈 용기조차 없는 외롭고 고립된 존재. 하지만 몰랐다. 단 몇 분 후, 운명이 다시 나를 불길 속으로 끌어들일 줄은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도심 한가운데에서 건물이 거세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불길 속에서 나는 한 소녀를 구했다. 그 아이가 이 나라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중 한 명의 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날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던 순간이 알고 보니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다.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했던 더 큰 시련과 기적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 나는 재호다. 서울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한 지 벌써 11년째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겠지만 내겐 매일이 전쟁 같았다. 재호 씨, 또 야근이야? 동료 영수영이 나를 보며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 없이 웃는다.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처음엔 구조대라는 직업이 멋져 보였다.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한다는 게 영화 속 주인공처럼 느껴졌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 담배 연기보다 진한 불길 속에서, 욕설과 오해 속에서 나 자신과 싸우며 버틴 시간이었다. 나는 늘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평범함은 늘 내게 멀기만 했다. 가끔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도 그냥 남들처럼 살 수 없을까. 어느새 내 손에는 오래된 구조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을 쓰다듬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이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오늘도 아침부터 구조센터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출근 체크를 한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동료들의 웃음소리, 누군가의 한숨, 그리고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자는 작은 기도까지. 이 모든 게 내 일상이자 내 인생이다. 하지만 그날 내 평범한 하루가 송두리째 뒤집힐 거란 걸 나는 전혀 몰랐다. 며칠 전 나는 센터장실로 불려 들어갔다. 재호 씨,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이 내려왔어요. 차갑게 들리는 목소리,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규정 어긴 거 맞잖아. 왜 그랬어요? 저는 현장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그냥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하고 싶었어요. 동료들은 내게 말은 안 했지만 등 돌리는 기분이 확실히 느껴졌다. 카톡 단체방도 조용해졌다. 퇴근길에 영수형이 조심스럽게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야, 너 억울한 거 알아? 근데 규정은 규정이잖아. 형, 정말 내가 틀린 거야? 영수형은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가는 길, 저녁 노을이 괜히 더 서글프게 느껴졌다. 휴대폰에 업무 정지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걸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른다. 나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혼자 맥주를 마시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 가족들도 내 표정만 보면 답답해했다. 아빠, 이제 구조대 안 나가? 아들이 물었지만 나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여보, 괜찮을 거야. 다시 기회 올 거야. 아내가 힘내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엔 걱정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 식탁도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았다. 수저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며칠째 집안 공기가 무겁기만 했다. 나는 괜히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재호 씨,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밖에서는 더했다. 센터에선 내 자리엔 다른 신입이 앉아 있었고 예전 동기들조차 내 앞에선 말을 아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가 작게 속삭였다. 요즘 네 얘기 여기저기 돌더라. 너도 힘들겠지만 다들 너랑 엮이기 싫어해.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한 걸까? 그냥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던 건데. 점점 나는 혼자가 되어갔다. 그날 아침 나는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초겨울 서울의 바람은 차갑고 횡단보도 앞에서 나는 멍하니 신호등만 바라봤다. 내 인생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뉴스 어플을 켰다. 구조대원 징계 논란, 현장 과잉 대응, 내 사진은 없었지만 기사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쿡쿡 찔렀다. 아저씨, 혹시 여기 앉아도 돼요? 초등학생 둘이 내 옆에 살짝 앉았다가 내가 잠깐 눈을 마주치자 금세 다시 일어나 뛰어가 버렸다. 나는 괜히 혼자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투명 인간처럼 사는 게 원래 이렇게 서러운 거였나.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하는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 하얀 연기가 건물 창문 사이로 거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웅성거렸다. 불이다. 저기서 연기 난다. 안에 사람 있나 봐. 누군가는 119에 전화하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내 심장은 한순간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겪었던 그 위기 상황이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내 발걸음이 저절로 아무 생각 없이 연기 나는 건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애쉬,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순간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현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저 안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 순식간에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어머, 불이야. 애 데리고 나와 빨리. 누가 좀 도와주세요. 너네 아직 사람 있어요.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 손에 짐을 들고 허둥지둥 뛰어내려오는 할아버지.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출입구 쪽으로 몰려나왔다. 누군가는 고함을 치고 누군가는 울면서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하고 있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불이 너무 커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도망쳤고 건물 입구 앞엔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나조차도 잠시 멈칫했다.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거세고 한순간에 검은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건물 어딘가에서 또 한 번 절박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한다. 그 순간 내 안의 구조대원이 다시 눈을 떴다. 나는 건물 입구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다. 이번엔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혹시 또 무모하다고 욕먹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의 얼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내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울음소리까지.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 짧은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나는 구조대원이잖아. 적어도 한 번은 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비켜주세요. 안에 사람 있어요. 내가 외치자 사람들이 순간 길을 열어줬다. 나는 맨몸으로 그 거센 불길 속으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들어갔다. 주변에서는 누군가 놀란 듯 소리쳤다. 저 사람 미쳤어?
그냥 일반인 같은데. 하지만 그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내 두 다리가, 내 심장이 자연스럽게 구조대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콧속을 파고드는 매캐한 연기가 숨을 막았다. 이게 진짜 지옥이구나.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온몸이 땀과 재로 젖어들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운동화 밑창이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 같았다.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 눈이 따가워 제대로 뜨기도 힘들었다. 벽을 짚고 앞으로 나가면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빨리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여기저기서 나무 타는 소리, 무너지는 벽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누구 없어요? 나는 목이 쉬어라 외쳤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복도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희미하게 작고 떨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숨을 멈췄다.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여기 누구 있어요? 대답해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안에서는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여기 문이 안 열려요. 무서워요. 화장실 문 너머로 아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당황해서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괜찮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 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울음과 떨림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꼭 살려야 한다. 이번만큼은 절대 나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몸 전체로 문을 힘껏 들이받았다. 쾅, 쾅. 몇 번을 부딪히자 낡은 문이 결국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조그만한 소녀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손은 떨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아저씨가 왔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나는 급히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저씨, 진짜로 저 구해주러 온 거예요. 작은 목소리에 나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제 안전해. 아저씨만 믿고 꼭 눈 감고 안아봐. 나는 아이를 꼭 껴안고 몸으로 연기를 최대한 막으며 복도로 뛰쳐나왔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고 누군가는 울먹였다. 내 팔에 안긴 아이는 마치 내 딸처럼 소중했다. 잘 버텨줬다. 진짜 다행이야.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불길 속에서 건져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한 여자가 미친 듯이 달려왔다. 지아야, 지아야. 아이 이름을 부르며 여자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엄마, 나 무서웠어. 아저씨가 구해줬어. 둘은 엉켜서 울음을 터뜨렸다. 여자는 아이의 얼굴과 손을 수십 번이나 만지며 온몸으로 안도와 감사를 표현했다. 나는 잠시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을 지켜봤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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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한다. 은인입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여자가 내 두 손을 붙잡고 끝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따뜻해졌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 명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모든 피로와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지. 나는 그저 작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안도의 순간도 잠시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다. 불이 더 번진다. 옆 동까지 위험해요. 나는 돌아보며 상황을 확인했다.
불길은 이미 건물 외벽을 타고 인근 주택가 쪽으로 번질 기세였다. 119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은 상황. 여기요. 이쪽으로 물 좀 더 뿌려주세요. 소방대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호스를 들고 뛰어다녔다. 주변 주민들도 자기 집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까봐 초조하게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저기 우리 할머니 아직 안 나오셨는데요. 애들 데리고 빨리 저쪽으로 가세요.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불길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나 역시 멈춰 설 수 없었다.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는데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았다. 숨을 고르며 나는 또 한 번 불길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곧이어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줄지어 도착했다. 길 비켜주세요.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풀며 외쳤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아이들과 노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아저씨, 여기 물통 가져왔어요. 한 고등학생이 급히 생수통을 들고 달려왔다. 이쪽은 위험해요. 차 빼주세요. 주민들이 손짓하며 차량을 옮겼다. 누군가는 집에서 담요를 꺼내어 연기 마신 이웃들에게 씌워주기도 했다. 여기,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나는 아이를 한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맡겼다.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포진하고 각자 위치에서 불길을 잡기 시작했다. 동작 빠르네요. 여러분 덕분에 더 큰 화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대장이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 역시 누군가의 작은 톱니바퀴가 된 기분이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이웃, 그리고 오늘은 모두 한마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신분을 생각하지 않았다. 단순한 실직자, 구조대에서 쫓겨난 사람, 그런 건 다 잊혀졌다. 저쪽에 아직 불씨 남아있어요. 여기 물 호스 좀 더 당겨주세요. 나는 자연스럽게 소방대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여기, 이 장갑 쓰세요. 한 대원이 내게 장갑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이쪽은 제가 맡을게요. 땀과 재에 뒤덮인 얼굴들이 잠깐씩 눈을 마주치면 서로 고개만 끄덕였다. 누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서로 직함을 따지는 이도 없었다. 그저 살려야 한다. 는 마음 하나로 모두가 몸을 던지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시선 같은 건 이 불길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나는 다시 구조대원이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불길과 연기 사이 나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혹시 재호야. 고개를 돌린 그 사람. 내가 예전에 가장 믿었던 선배였다. 순간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설명도 사과도 책망도 필요 없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그래, 이 순간만은 예전처럼 동료였던 그때처럼 선배는 곧바로 소방호스를 잡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 나는 묵직한 위로를 받은 듯 다시 힘을 내어 불길을 향해 달려갔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현장은 점점 정리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등을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몇몇 주민이 내게 달려와 손을 잡았지만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어딘가에서는 뉴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의 인터뷰를 촬영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 사람 덕분에 라며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가 나를 알아봐 줄 필요도 박수갈채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살짝 먼지 묻은 점퍼를 털고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어느새 하늘에는 불길 대신 잔잔한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혼자 골목길을 걷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샤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오늘 오후 서울 말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름 모를 한 시민 구조대원이 국회의원 민 의원의 외동딸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화면에는 연기에 찌든 채 아이를 안고 나오는 내 뒷모습이 순간 포착되어 있었다. 한 시민 영웅의 용기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집안을 메아리처럼 울렸다. 설마 저 얘기가 나라고? 휴대폰에도 혹시 TV에 나온 사람 너 아니냐? 하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뉴스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세상은 나를 무명 영웅이라 불렀다. 그리고 내가 구한 그 아이가 국회의원 민 의원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다. 카톡, 문자, 그리고 SNS 알림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차수문 _ 영웅, 차아파트 _ 영웅, 트위터,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엔 내가 아이를 안고 나온 장면이 수십 번, 수백 번 공유되고 있었다. 누구지? 저분 진짜 멋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회사 단톡방, 동네 맘카페, 곳곳에서 무명의 구조대원 이야기가 돌았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내 계정을 찾아 태그를 걸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실명 공개해주세요. 인터뷰 해주세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정말 내 얘기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밖을 나서니 편의점 아저씨까지 웃으며 말했다. 뉴스 봤어요? 그 영웅 혹시 우리 동네 사람 아니겠죠? 나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세상이 갑자기 나를 영웅이라 불렀다.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재호 씨 맞으시죠? 여기는 소방서 인사팀입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어제 일 때문인가요? 네, 본부에서 오늘 오후에 잠깐 들르실 수 있을까요? 사고 경위랑 현장 상황에 대해 간단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설마 또 무슨 일이 터진 건가? 이번엔 또 어떤 설명을 해야 하지? 뉴스와 SNS에서 영웅이라 불리고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옷을 챙겨 입고 소방서로 향할 준비를 했다. 소방서 앞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입구엔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 사진 기자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혹시 재호 씨 맞으시죠?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민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 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기자들이 순식간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영웅 구조대원과 국회의원의 만남, 잠깐 사진 한 장만, 주변에서 수많은 질문과 플래시가 나를 향해 쏟아졌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자리에 서 있었고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현실이 맞나? 현실감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이었다. 모든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는 그 순간 민 의원이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주변 기자들과 스태프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민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내 두 손을 꼭 붙잡았다. 딸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신 건 어떤 대가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앞으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공개적으로 꼭 말씀해 주십시오.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비췄다. 현장에서 다시 보고 싶다는 말도 좋고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인 의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이런 엄청난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저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작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 의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재호 씨, 혹시 다시 현장에 돌아올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의원님, 저는 이미 징계도 받았고 현장에 복귀할 자격이. 민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절차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엔 진짜 실력자, 진짜 영웅이 필요합니다. 재호 씨 같은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제 딸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고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졌다. 이런 제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환호와 제안, 그리고 오래 잊고 있었던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음 깊숙이 다시 올라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을 한꺼번에 받았다. 이렇게 갑자기 내가 무슨 미디어의 희생양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솔직히 나를 영웅처럼 포장해서 뉴스에 내보내는 세상이 왠지 두렵기도 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이렇게 돌아가면 또 욕을 먹는 건 아닐까? 그런데 머릿속에 아내와 아이 얼굴이 떠올랐다. 내 실직 이후로 늘 무거웠던 집안 분위기. 아들의 아빠 다시 일하면 안 돼? 하던 목소리까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 의원은 기쁘게 손을 잡으며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랜만에 희미한 용기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구조센터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입구에서부터 동료들의 시선이 쏠렸다. 재호 씨 돌아왔네. 진짜 TV에서 보던 그 사람 맞죠?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와, 우리 팀에 영웅이 생겼네. 이럴 땐 밥 한 번 쏴야 하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팀장님조차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수고했다. 재호 씨, 다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네.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센터 곳곳에 축하합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커피와 간식이 쌓여 있었다. 그제야 내가 진짜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다. 마음 한구석이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며칠 동안 뉴스와 신문, 인터넷 기사마다 국민 소방관, 진짜 영웅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자랑, 재호대원. 불길 속에서 생명을 구한 국민 영웅. 아침마다 라디오에서는 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TV에서는 각종 다큐멘터리 팀이 센터까지 따라와 촬영을 했다. 재호 씨,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이 장면 다시 한번 연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에이. 촬영팀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동네 슈퍼에서도 뉴스에서 본 그분 맞죠? 사장님이 웃으며 음료수를 건넸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다. 사실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도 편하지도 않았다. 동료들에게도 야, 이제는 네가 우리 센터 광고 모델이네 라며 농담이 오갔다. 나는 그저 작게 웃으며 이런 날도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며칠 사이 내 주변이 완전히 달라졌다. 센터 식당에 가면 동료들이 일부러 내 옆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를 봤다. 형, 진짜 대단해요. 저도 선배처럼 멋진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요. 후배가 진심으로 말해줬고 평소엔 말없던 선배도 재호야, 네 덕분에 우리 팀 위상이 올라갔다. 하면서 뒷모습을 토닥여줬다. 퇴근해서 동네 슈퍼에 가면 사장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영웅이 우리 동네에 살다니 이제 자주 놀러와요. 재호 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도 먼저 인사를 건네며 TV 잘 봤어요. 덕분에 뿌듯했어요. 하고 손을 꼭 잡았다.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몰려와 아저씨, 저도 나중에 소방관 될래요? 하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쑥스러웠지만 그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존경에 오랜만에 마음이 말랑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며칠 후 뉴스에서 내가 구한 소녀 지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화재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민지아 양. 트라우마를 딛고 학교로 복귀하다. 지아는 처음엔 큰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아의 엄마가 말했다. 저희 딸이 이제는 아저씨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불길 속에서 살려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학교에서. 이휴. 지아는 친구들에게 진짜 용기란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믿는 거라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아야, 많이 힘들지 않아? 친구가 조심스레 묻자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무서웠지만 이젠 괜찮아. 나를 구해준 그 아저씨 덕분에 내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 SNS에는 지아의 미소와 응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기적의 아이, 희망의 상징이라고 지아를 칭찬했고 지아는 이웃들의 위로와 박수 속에서 조금씩 더 씩씩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센터장님이 나를 불렀다. 재호 씨,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용감한 시민상을 직접 수여하겠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제가요? 저 말고도 고생한 분들 많았는데, 하지만 며칠 뒤 시청 대강당에는 내 이름이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가족들도 모두 함께 참석했다. 시장은 정중하게 내게 용기 훈장을 걸어주며 말했다. 재호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집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아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멋있어요? 진짜 영웅이네. 나는 수줍게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한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평범한 선택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그날 밤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 자신이 조금 자랑스럽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은 모두 내게 박수를 쳤다. 여보,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은 훈장을 들고 아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하고 눈을 반짝였다. 무뚝뚝한 아버지는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조심스레 아버지,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갑자기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셨다. 네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수고했다. 우리 아들, 내가 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보다도 더 깊은 울림이 가슴을 적셨다. 그 순간 모든 힘겨웠던 날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센터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동기 2명이 내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됐다. 요즘 재호 완전 뜨던데 솔직히 좀 너무 티나는 거 아니냐? 나 같으면 저렇게까지 영웅 코스프레 못한다. 솔직히 한번 불길 들어갔다고 다 인정받나? 또 다른 동료도 이번 기회에 팀장 자리까지 노리는 거 아니야? 하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멀찍이 그들을 지나쳤다. 한참 뒤 복도에서 마주친 그 동기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형, 요즘 인기 많아져서 좋겠다. 카메라 앞에서 멘트 연습 좀 하셔야겠네.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서늘해졌다. 이런 시선, 결국 또 시작되는구나. 순간 모든 칭찬과 박수가 한없이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칭찬과 박수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마음 한켠은 무거웠다. 예전 팀장님, 내가 징계를 받게 만들었던 그분은 여전히 나를 곱지 않게 쳐다봤다. 재호 씨, 요즘 언론에선 좋은 얘기만 하던데 현장에선 규정 어긴 전적 잊으면 안 됩니다. 회의 때마다 꼭 한 번씩 내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엔 다행히 결과가 좋았지만 앞으론 절대 개인 판단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 팀은 한 명의 영웅보다 전체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말투는 늘 부드럽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동료들 앞에서 내가 마치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은근히 선을 긋는 느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도 날 완전히 믿지 않는구나. 이런 시선, 익숙하지만 여전히 버겁다. 어느 날 센터 메일함에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구조 활동을 빙자해 언론의 관심을 노린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내 이름과 화재 현장에서의 내 행동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센터장은 회의 시간에 조용히 말했다. 최근 외부에서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원 중 누군가가 영웅 마케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순간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다. 설마 재호 씨 얘기 아냐? 아무리 그래도 고발까지야. 누구 하나 대놓고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나는 마음이 조여드는 느낌에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원했던 건 관심도 명예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의심받을 줄이야. 불현듯 혼자라는 느낌이 더 크게 밀려왔다. 며칠 뒤 센터 안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재호 씨, 이번에 민우 의원이 뒷배 봐준 거 아니야? 그래서 징계도 풀리고 훈장까지 받고 식사 시간 동료들 몇몇이 모여 내가 지나가자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저렇게 갑자기 복직된 거 정상적이진 않지 않냐? 민우은 딸 구해줬으니 윗선에서 뭐 좀 봐준 거겠지. 누구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힘 있는 사람 뒤에 붙으면 뭐든 가능하지. 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가슴 한켠이 억울함과 씁쓸함으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내가 바란 건 그저 다시 일할 기회뿐이었는데 사람들은 모든 걸 의심하고 진실보다 소문을 더 믿는다. 그날따라 밥맛도 세상도 유난히 쓰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다시 한번 본부로부터 공식 조사를 받게 됐다. 재호 씨, 이번에 과거 징계 과정 전부를 다시 조사하게 됐습니다. 본부 조사실로 출석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또 파헤친다고? 조사실에 도착하니 책상 너머로 낯선 조사관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당시 구조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판단을 내리셨죠? 규정 위반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한숨이 나왔다. 조사관들은 내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의심의 눈길로 되짚었다. 밖에선 사람들이 날 영웅이라 불렀지만 여기선 아직도 내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담담하게 모든 과정을 다시 설명했다. 진실이 언젠가 드러날 수 있을까? 조사 기간 내내 가족들은 불안에 떨었다. 아내는 매일 밤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아무 일 없을 거지? 이번엔 정말 괜찮을 거라고 말해줘. 아들은 학교에서 괜히 친구들 시선을 신경 쓰는 눈치였다. 친구들도 처음엔 축하한다고 연락이 오더니 요즘엔 어색하게 연락이 끊겼다. 그때 문득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아저씨, 지아예요? 아저씨가 나를 구해줬던 것처럼 저도 끝까지 아저씨 편이에요. 힘내세요. 잠시 후 민우엔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재호 씨, 세상이 뭐라 해도 저와 제 딸은 늘 재호 씨를 믿고 응원할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가만히 쥔 채 눈물이 핑 돌았다. 온 세상이 등 돌리는 것 같아도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결국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또다시 임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재호 씨, 본부 방침상 당분간 현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는 내내 동료들의 시선이 괜히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또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한 후배가 조용히 말을 붙였다. 나는 애써 웃으며 괜찮아. 이번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챈 듯 조용히 내 등을 토닥였다. 여보, 우리 이번에도 같이 버티자. 괜찮아. 정말 괜찮을 거야.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텅 빈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얼마나 더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이제 다 끝나는 건가? 내가 이토록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일을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나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렀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지금껏 받았던 상장, 센터에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바라봤다. 재호 씨, 당신은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아내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아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정말 이대로 끝나버릴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진실을 증명해보자. 불안과 절망이 뒤섞인 밤, 작은 희망 하나를 꽉 붙잡고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 날 오후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작은 꽃다발을 든 지아가 서 있었다. 지아야? 여긴 어떻게? 지아는 망설임 없이 내 앞에 와서 꽃다발을 내밀었다. 아저씨, 저 꼭 만나고 싶었어요. 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아는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저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그날 불 속에서 아저씨가 절 안아주셨던 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아야, 고마워. 아저씨가 요즘 좀 힘들어서 괜히 미안하다. 지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덕분에 저도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저씨가 지켜준 용기, 이번엔 제가 아저씨한테 줄게요. 내 마음 한가운데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지아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그래, 나도 다시 힘내볼게. 지아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 동안 꽃다발을 바라봤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옳다고 믿었던 일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지. 지금까지 쏟아진 비난과 오해, 그 수많은 뒷말이 내 어깨를 짓눌렀지만 지아의 눈빛이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예전 기록들을 꺼내보기 시작했다. 사실 그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거와 진실을 내 스스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진짜 구조대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다해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예전 징계 서류와 현장 기록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직접 확인해야겠다. 당시 출동 일지, 무전 기록, 현장 사진, 그리고 내가 쓴 진술서까지 빼곡히 정리된 서류를 조용히 들여다봤다. 혹시라도 놓친 게 없는지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다. 이상하다. 분명 내가 한 일은 다 기록에 남았는데 어디선가 내용이 살짝 바뀐 것 같아. 나는 그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다. 혹시 그날 상황 기억나? 나한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 누군지 짐작 가는 거 없어? 몇몇은 불편한 눈빛으로 형, 우리 그 얘기 다시 꺼내면 곤란해. 라고 피했지만 한 선배는 조용히 말했다. 재호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누가 일부러 너를 몰아낸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어.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이대로 멈출 수 없어. 진실이 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며칠 동안 기록을 뒤지고 조용히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끝에 결국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과거 진술서 중 내가 현장에서 한 말을 의도적으로 바꿔 적은 흔적이 있었다. 이걸 누가 했지? 확인해보니 작성자는 다름 아닌 예전 우리 팀장, 지금의 부서장이었다. 나는 믿기지 않아. 한참 동안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설마 나를 일부러 몰아내려고 이런 짓을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알려줬다. 솔직히 너 나가고 나서 팀장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됐잖아. 그때 위에서 누굴 앉힐지 말도 많았고 그분이 너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던 거 우리도 조금은 알고 있었어. 순간 서러움과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렇게까지 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단 말이야? 나는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다는 사실에 오히려 담담해졌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USB와 서류 파일로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먼저 센터 인사팀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담당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꼭 공정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자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네, 저는 그날 화재 현장에 있었던 재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고 나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와 진술을 넘겼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긴장감이 엄습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민 의원에게서 조용히 전화가 왔다. 재호 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저도 조용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순간 고마움에 목이 메었다. 의원님, 저 괜히 폐만 끼치는 건 아닌지 그래도 제 일이라 직접 다 해결해야 하는데. 민 의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세상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공정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 후로 관련 부처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이번 사안은 우선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기자들도 민 의원 쪽에서 확실한 증거가 전달됐다는 사실에 취재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 난 비로소 등 뒤에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며칠 후 아침 뉴스에서 내 사건이 다시 한번 헤드라인으로 나왔다. 말물구 소방서, 구조대원 징계 과정에 조직적 비리 드러나 전 팀장 직위 해제 및 관련자들 중 징계 처분. 기자들은 내가 제출한 증거와
민 의원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센터 내부에서도 긴급 회의가 열렸고 오랜 시간 뒤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팀장 및 일부 간부는 즉시 직위 해제 조치, 연루된 직원들은 정직 및 견책 처분, 동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야, 진짜 네가 옳았던 거네. 한 후배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형, 미안해. 우리가 너무 쉽게 남 말만 믿었어.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모든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며칠 뒤 센터 강당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지난 징계건과 관련해 제호 대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센터장님이 단상에서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동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점 박수 소리가 커졌다. 형, 축하해요. 이제야 정말 제대로 인정받는 거네. 후배가 달려와 나를 꼭 안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도 다시 믿게 됐다. 나를 오해했던 동기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말 미안했다. 재호야. 라고 말했다. 언론에서도 진짜 영웅의 명예가 되찾아졌다는 특집 기사들이 쏟아졌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드디어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게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자 예전 나를 험담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내 앞에 찾아왔다. 식당 구석에서 마주친 한 동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재호야, 미안하다. 솔직히 나도 너한테 괜히 질투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다른 동료도 어색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형, 그동안 오해 많이 했어. 맨날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잠시 그들의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나라도 그 상황이면 누굴 믿어야 할지 헷갈렸을 거야. 서로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안엔 진심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이 모든 오해와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구나. 그 순간 오랜만에 진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조용히 일상이 돌아온 어느 날 센터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재호 씨, 이번에 우리 구조팀을 이끌 새 팀장을 맡아줬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현장 경험도 많고 무엇보다 모두가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제가 정말 해도 될까요?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은데 센터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팀원들도 모두 재호 씨라면 믿고 따를 거라 확신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로 나를 맞이했다. 형, 드디어 형이 우리 팀장 되는 거네. 앞으로는 현장에서도 사람 대하는 데서도 형처럼만 하고 싶어요.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나만의 방식으로 이 팀을 지켜가야겠다. 책임감과 뿌듯함이 마음 깊이 차올랐다. 얼마 후 국가에서 주는 용기상 수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랐다. 제25회 대한민국 용기상 재호 구조대장 시상식 당일 커다란 무대와 쏟아지는 조명 아래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섰다. 사회자는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고 정의와 헌신을 몸소 보여준 진짜 국민 영웅이라고 소개했다.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동료들은 손뼉을 치며 나를 응원했다. 상을 받는 순간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고 아들은 우리 아빠 최고 라고 소리쳤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용기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준 동료들과 늘 곁에서 응원해준 가족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렸다.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시상식이 끝난 뒤 나를 알아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혹시 예전에 저희 집 화재 때 아이 구해주셨던 분 맞죠?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은 눈시울이 붉어진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또 어떤 중년 남성은 조용히 내게 인사했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 났을 때 형님이 저 구해주셨었어요.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아와 지아 엄마도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다. 아저씨, 저 덕분에 다시 학교도 다니고 꿈도 생겼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아저씨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고 웃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내가 작은 힘이 될 수 있었다니.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지아가 학교에 완전히 복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저씨, 이제 저 진짜 괜찮아요. 선생님도 엄마도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대요. 지아는 예전의 밝은 미소를 되찾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가끔 학교 발표 시간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지아는 늘 내 얘기를 꺼냈다. 여러분,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구조대 아저씨가 있어요. 저를 불길 속에서 꼭 안아줬던 진짜 영웅이에요. 엄마도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말했다. 지아가 이렇게 씩씩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아저씨 덕분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평생 그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지아가 손편지를 들고 내게 찾아왔다. 아저씨,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꼭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 커서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도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마음 깊이 따뜻함이 번졌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내 곁에서 환하게 웃는다. 여보, 당신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야. 아내는 매일 아침마다 힘껏 안아준다. 아들은 학교에서 내 사진이 실린 신문 기사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이 아빠, 진짜 영웅 맞지? 예전엔 나를 불편해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먼저 다가와 형, 앞으로도 우리 곁에 꼭 남아줘요. 라며 어깨를 두드려준다. 센터 식당에서는 후배들이 내 자리 옆에 앉으려고 먼저 줄을 선다. 형이 있어서 든든해요. 이젠 뭐든 같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 때마다 모두가 내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언제나 든든하게 내 곁을 지켜주었다. 모든 오해와 질투, 불신과 상처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따뜻한 신뢰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이제서야 진짜 내 자리를 찾은 듯 마음이 깊이 편안해졌다. 얼마 뒤 센터장님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호 씨, 이제 본부 쪽에서 더 높은 자리를 제안해 왔어요. 서울 본부나 특별 구조본부장 자리도 가능하다는데 생각은 어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더 이상 높은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깜짝 놀랐다. 형, 진짜 괜찮아요? 이런 기회 또 안 올 수도 있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 시골 산골 지역 구조센터로 옮기고 싶어요. 그곳은 아직 구조 인력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위험해도 쉽게 도움을 못 받거든요. 센터장님은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다. 역시 너다운 선택이네. 어디서든 재호 씨라면 누구에게든 큰 힘이 될 거야. 가족들도 내 결정을 존중해줬다. 아내는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곳이면 우리도 함께 할게요. 나는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할 준비를 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이사 떠나기 전날
지아와 민 의원이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지아는 작은 손수건을 꼭 쥐고 내 앞에 섰다. 아저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젠 여기서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조심스레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아야, 언제든 네가 부르면 아저씨는 달려올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 용기 내서 세상을 살아가기로. 지아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다. 민 의원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 씨,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와 지아에게는 평생 은인입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두 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뜨거운 눈물과 따뜻한 미소가 이별의 순간을 더 깊게 만들었다. 언젠가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나는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